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28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어제 밤사이 시장은 출발은 좀 좋았지만 아쉽게도 장중에 좀 약세권으로 돌아선 시장도 있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이기는 하지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급반등을 할 것이다, 확연히 돌아설 것이다 라기보다는 계속 여기서 과연 얼마나 더 추가적인 하락을 야기시킬까 이런 불안감에 좀 휩싸여 있는데요. 어제 밤사이에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관련된 발표도 많았고요. 여전히 영국발 우려가 있는 가운데 또 유럽 쪽으로 연결이 되는 노드스트림 2, 1 이런 가스, 천연가스 관련해서 이 누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또 약간 누군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나타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연준의 의원들의 발언들이 엄청 많이 쏟아졌는데요. 이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파월 의장은 어제 프랑스 쪽에 가서 어떠한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딱히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고 다행히도 이걸 또 순조롭게 넘어갔다고 해야 되는지 넘어갔지만 다른 여는 총재들 이후에 발언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 또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경제 지표, 종목 이슈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얘기는 잠시 월가의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심층 인터뷰는 오랜만에 또 채슬리 투자자문의 최일호 상무님 함께합니다. 시장에 현재 또 어떠한 분기를 지나가고 있는지 다양한 우리가 살펴볼 만한 지표들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밤사이 마감된 시장 분위기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제부터 보도록 하죠. 10년물 금리는 4% 초에 근접을 한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주가는 2년 전 수준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가를 기술적 분석을 많이들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주가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면요. 뭔가 이렇게 언덕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이 생겼을 때와 그리고 그 이후에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시장의 변화들이 있었는데 다시 그 변화가 무색하게 다시금 또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시장 분위기, 종목의 움직임이 나타나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이 가운데 3대 지수는 혼조로 보였습니다. 장중에 좀 하락권으로 돌아선 아쉬운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초반에 상승 보였던 S&P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약세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43% 내린 29,134포인트 선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0.2%대 하락하면서 3,647포인트 선 마감이 됐습니다. 소폭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약세권으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다시금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0.25% 오른 1,829포인트 선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2년 전에 산 가격이 다시 돌아와서 이걸 또 기회로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2년 동안 내내 나는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는데 왜 수익률은 제자리인가 혹은 오히려 마이너스인가 라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S&P 500 지수가 1월 기록했던 역대 최대치, 최고치 대비해서 무려 24%대 하락을 했고요. 다우지수도 최고치 대비, 올해 최고치 대비 21%대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기록했었던 최고치 대비해서 3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에 바짝 다가섰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숫자를 보고 이러다가 오늘 밤에 이거 4 넘기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생길 정도입니다. 3.964까지 올랐고 하루 만에 2% 넘게 올라서면서 시장의 불안은 더욱더 강화되는 움직임이었고요. 미국도 그렇지만 영국의 금리 급등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장기물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움직임인데요.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2002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4.5%를 넘어서면서 영국입니다.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이 위원님과 마무리를 할 때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총재들 그리고 발언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프랑스 중앙은행 주최한 행사에 출석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에 대한 발언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멈췄습니다. 다행히도 통화정책 관련해서의 발언을 하지 않고 여기서는 멈췄고요. 이 밖에도 뭐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들의 발언들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지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8월 미국의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해서 0.2% 줄어들었습니다. 2개월 연속 감소를 했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0.5% 감소였는데 이거보다는 좀 덜 줄어들면서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소비가 계속해서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분위기도 나타났고요. 또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9월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8을 기록했습니다.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지난달에 103.6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집계했던 예상치 104.5보다 높게 나타난 108을 기록하면서 소비자 신뢰 지수 개선이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됐기 때문이다라고 풀이가 됐습니다. 주택 가격이 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들도 나타났는데요.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가 집계한 7월의 전미 주택가격 지수는 연율 기준으로 15.8% 올라서면서 6월에 기록했었던 18.1% 상승한 데 비해서 상승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월 대비로는 0.3% 하락하면서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또 미국의 8월 신규 주택 판매도 전월비 28.8% 증가한 연율 68만 5천 채를 기록하면서 전문가가 예상을 했었던 50만 채를 크게 웃도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시장을 맵을 보도록 하죠. 전반적으로 약간 초록불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여러분이 체감하시기에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테슬라, 루시드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줬는데요. 일단 쭉 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0.4% 소폭 하락했고요. 애플의 주가는 0.66% 상승. 이 가운데 구글, 메타 등의 종목들은 좀 계속해서 쉬어가는 움직임 보였고요. 아마존의 주가는 0.64% 소폭 하락. 이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가 2% 넘게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매우 많은 양의 차량을 인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된 보고서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2% 넘게 올랐고요. 또 오랜만에 캐시우드 이 누님의 소환이 있었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워낙에 뭐 이분은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전기차로의 변화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자신감을 더 높이고 있다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워낙에 뭐 계속 낙관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코멘트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포드나 GM은 그러나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포드 같은 경우에는 켄터키에서 7억 달러를 신규 투자에 투입을 하고 시간당 500개의 추가 제조 일자리를 창출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주가는 아쉽게도 하락을 했는데요. 새로운 F 시리즈 슈퍼 듀티 픽업 트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뭐 주가는 아쉽게도 약세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어제 헬스케어 섹터들은 좀 혼조세를 보이긴 했는데 뭐 일라일린이나 파이자의 주가는 소폭 올랐고요. 필수 소비재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어제 필수 소비재가 뭐 코카콜라, 펩시 좀 하락했고 코스트코나 월마트도 좀 쉬어가는 움직임 나왔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도 좀 하락했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좀 올랐어요. 올랐지만 여전히
70불대입니다. 77달러 선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지금 에너지 섹터, 엑소모빌, 쉐브론, 옥시덴트 페트롤리움 등의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하기는 했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부동산 관련된 종목도 올랐고요. 하락했고요. 에너지나 임의 소비재 관련된 종목은 상승을 했다. 비트코인이 좀 오르고 있어요. 올랐는데 다시금 막판에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자, 루시드 이야기를 잠깐 전해 드릴 텐데요. 투자회사 캔터 피츠제럴드가 이 루시드에 대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가도 함께 좀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허츠 렌터카 업체죠. 석유업체 BP와 전기차 충전소 개발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는 4% 올랐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은 관계로 여기서 시황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는 심층 인터뷰 세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보다 더 많이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오늘도 잠을 꼴딱 샜네. 피곤해. 2%. 아니 1시간을 자더라도 제대로 자야지. 아마존의 베스트셀러잖아. 이 지누스. 이거 아직도 안 써봤니? 벌써 100만 고객이 리뷰를 달면서 그 기술력을 검증했지 않습니까? 우리 진우 형님도 지누스로 꿀잠 챙기셔야죠. 이야, 이거 지누스 편안하구만. 지누스와 편안함이 함께하는 공간을 경험해 보십시오. 편안함과 즐거움을 당신의 공간에 펼쳐보시죠. 함께하는 공간 지누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현재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목소리가 갈라지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 피로 누적이 정말 심각한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지누스에 누워서 꿀잠을 좀 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아침에 좀 제가 목소리가 많이 갈라져서 여러분께 좀 꾀꼬리 같은 그런 목소리를 전달드리지 못해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발성 연습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왔는데 이게 안 되네요. 자, 바로 목소리 조금 더 좋은 세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상무님 목소리가 정상적이시군요. 자, 오늘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또 해볼 텐데 예. 지금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힘든 구간을 보내고 있고요.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네. 아까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하락률의 반 정도가 이 한 달 정도에 빠졌으니까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P 500 기준으로 13%가 빠졌고요. 많이 빠진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0%, 부동산 16.9%, 에너지 16.9% 이렇게 하락을 했고 그나마 버틴 거는 방어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이런 류의 섹터들이 한 10% 내외 정도로 이제 방어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진 데에 따른 근본적인 원인을 보자면 예. 다들 아실 건데 그래도 이제 그 쓰라린 곳을 예. 저희는 직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되는데 요인이 뭘까요? 잘 말씀하셨고 이제 외면하지 말고 직면은 해야 될 것 그쵸. 같고요. 일단 근본적인 그 원인이라고 하면은 연준의 좀 더 매파적인 스탠스가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보시면은 보기 싫으시겠지만 일단 4분기에 상당히 좀 매파적인
정책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연준의 네. 정책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고요. 그렇죠. 파월의 뭐 기자회견이나 FOMC 성명문을 보더라도 물가가 2%까지 갈 때까지는 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조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더 큰 고통이 따를 거다. 그리고 그 고통을 견뎌라. 네. 이런 메시지가 주로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네. 정책금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금리 자체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주식시장 그리고 개별 주식, 섹터 이런 부분들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예, 장기금리 차이 더 차트를 올라갔어요. 예, 보시면은 거의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3.9 넘었어요. 4%까지 올라왔는데 네. 지난주 말 기준으로 해서 3.86%인데 지금 거의 4%에 근접을 했죠. 그렇죠. 근데 10년물뿐만 아니라 회사채나 더 위험한 채권인 하이힐드 이런 채권의 금리들도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스 트리플 A 등급의 채권 금리가 4.5%, 이를테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슨 정도가 무디스의 트리플 A 등급을 받고 있는데 4.5%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보다 좀 위험한 BAA 채권은 5.6%,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은 8.84%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하이힐드 채권이 위험한 채권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금리가 동반 상승하다 보니까 같이 따라 올라가면서 8.84%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금리 뭐 전반적으로 사실 시장에서 좋은 걸 찾기는 예. 너무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심리 자체도 많이 지금 얼어붙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심리를 나타내는 그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면은 지금 Extreme Fear라고 해서 극도의 공포 국면에 직면해 있고요. 네. 지금 지수를 보면은 18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지수가 지난 그 6월 중순에 증시가 급락했던 상황에서 기록했던 17 정도의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공포가 지금 거의 극에 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포가 뭐 극에 달았다고 해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포를 과감하게 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애매한 구간인 것이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이 연준의 매파적인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나 지표들을 좀 확인하고 가야 되는, 그래야 좀 더 자신 있고 의미 있는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상무님, 사실 6월에도 우리가 연준이 비둘기적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없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와 지금이 앞서서 다르다고 말씀하셨던 예. 게, 그때는 공포에 살 수 있는데 지금은 공포에 살 수 없다라는 얘기는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가장 큰 건가요? 그때 상황은 지금보다는 금리 상승세나 이런 것들이 조금 둔했고, 가파르지 않았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금리 하락세가 확인되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런 구간 하에서 공포 심리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 전체를 압박하는 금리 상승세가 누그러지면서 그걸 보면서 좀 과감하게 액션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승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승세를 누를 만한 어떤 지표가 좀 나와야지만 주식시장이나 개별 주가도 의미 있는 반등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기업 단으로 들어가서 그래도 이제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이런 매크로 환경상에서 많이 빠졌을 때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증시 전체를 뭐 과감하게 사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좀 신중한 스탠스가 좀 필요해 보이고, 약간 지표를 확인하고 가는 그런 상황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6월 14일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4%를 예. 찍고 나서 계속 2달 넘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상에는 한 7월 정도 되니까 2% 후반까지 많이 2.57%까지 예. 내려갔었죠. 하락을 했어요. 90bp 정도 그러니까요. 단기간에 내려가면서 그 부분이 증시
동시에 랠리를 일으킨 네. 어떤 기폭제가 됐었죠. 그때는 이렇게 하락을 해서 그래도 그때 당시에 6월에 하락했었던 공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뭔가 포인트는 예. 국채금리의 예.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엄청나게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예. 살만한 상황은 아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핵심 변수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어쨌든 경기하고 물가 요인이기 때문에 경기하고 물가 요인에 관련된 앞으로 향후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네. 상당한 좀 변동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은 어떻습니까? 수급은 이것도 굉장히 좀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킬 수 네. 있는 요소인데 8월 말에 지금 미국의 신용잔고가 688빌리언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게 우리 돈으로 963조 원입니다. 네. 8월에 보면은 8월 중순까지 증시가 랠리를 펼쳤고 그 이후에 조정을 거쳤는데 조정다운 조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실제로 신용잔고의 감소분을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9월 들어면서 지금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신용잔고가 많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증시의 변동성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고 물론 지난 2021년 10월에 신용잔고가 그 정점을 찍었을 때 약 우리 돈으로 1,300조 원 됐었는데 그 정점 대비로는 한 26.5% 정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긴 하지만 여전히 좀 평균 대비는 좀 높은 상태라서 이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다음에 증시가 좀 가벼워진 상태에서 좀 랠리의 어떤 가능성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상황을 쭉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예. 앞으로의 흐름을 물론 단기적으로 예. 이런 변화들이 급변하게 나타나진 않겠지만 예. 급격히 변화하지 않겠지만 무엇이 그 파월 의장의 뭔가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요즘에 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소비 얘기, 고용 얘기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꺾이는 게 유의미하게 보이면 파월의 스탠스가 조금은 또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잖아요. 예, 물론 이제 정책 효과가 실제로 그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있겠지만 네. 그래도 그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데이터 디펜던스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중시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파월이 지금 지난 FOMC나 또 그 기자회견에서 보였던 어떤 태도에서 나타난 어떤 코멘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엔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많은 변수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임금 상승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임금 상승률이 연율로 보면은 5%대 증가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월이 생각하기에는 그 임금 상승률이 물가를 자극을 하고 있고 또 임금 상승률이 지금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일자리는 두 개인데 일할 만한 의사를 가진 사람은 한 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 수요 대비 공급이 좀 적은 상태인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팬데믹 이후에 어떤 쌓아놓은 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노동 시장으로 참여하기를 좀 주저하고 있는데 그래서 노동 참여율 자체도 과거보다 좀 낮은 상태다. 그 사람들이 노동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노동 공급도 많아지고 수요도 좀 해소되면서 임금 상승률도 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물가를 자극하는 임금 상승률도 조금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물가 상승을 가장 낮춰야 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주거 관련한 주택 예. 관련한 비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뭐 렌트비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꺾이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CPI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였잖아요. 그래서 이 주거비의 그 추세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저께 나온 기사 중에 하나를 보니까 렌트비의 추이가 지금 피크아웃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공신력 있는 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사설 기관인 아파트먼트 리스트라는 기관인데 이 조사에 따르면 9월 렌트비가 월간 기준으로 해서 0.2% 정도 감소했다고 그래요. 이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21년 12월 말 이후에 첫 감소라고 하고 있고요. 미국 100개 대도시 중에서 69개 도시의 렌트비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CPI는 우리가 10월 중순쯤에 맞이하게 될 텐데 그 9월 CPI는 좀 9월 CPI에서 렌트비 상승세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현재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보다는 아직은 그래도 조금 예. 높네요. 예, 6월보다는 아직은 높은데 거의 뭐 6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월 기억하시겠지만 6월 중순에 S&P 500 PER 기준으로 15배 초반, 15.3배를 찍었었는데 지금 지난 주말 기준으로 해서 15.6배 정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중순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평균이 17배 중반이라는 것을 감안하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진 않은 편인데 다만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금리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그 레벨 자체가 높아진 상황에서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들이 S&P 500 중에서도 차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들을 그 애그리게이트 하면은 이 S&P 500 자체의 이익 추정치의 그 아주 큰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지수보다는 기업 레벨에서의 접근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기업을 골라야 되는데 예. 어떻게 골라야 되는 거죠? 기업 선별 포인트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금리하고 물가가 좀 높아진 레벨에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압도할 만한 실적 성장세나 또 그 기업이 너무 자신이 있고 또 현금이 많아서 주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 기업들 요 두 가지 포인트로 일단은 뭐 접근하는 게 좀 유효하지 않을까. 네. 그 이외에도 좀 많은 포인트가 있겠지만 어차피 안 좋은 매크로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 재무 상태가 좋고 또 실적 성장이 좀 개런티돼 있는 기업들이 좀 비싸긴 하더라도 좀 싸진 구간에서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개월 포워드 EPS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기업 어딘지 뭐 다 아시겠지만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고 유통 주식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기업이 이익도 잘 나고 또 현금도 많아서 계속 자사주 매입 서각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이게 애플입니다. 네. 최근 몇 년간 보면은 계속 주식수를 매년 5% 정도씩 줄여나가고 있으면서 주당 순이익 레벨 자체가 주식수를 줄이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진 기업인데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아마 그 기업을 선별하실 때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무님 주변에서 이제 나 예. 주식 이제 거의 수익률 난 게 거의 마이너스로 예. 돌아가기 직전인데 이거 다 정리하고 좀 기다려야 되나 하는 예. 질문을 만약에 받으신다면 예. 상무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그 앞으로 그 3개월은 좀 험난한 구간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연준의 정책이 제대로 먹혀든다면 금리 레벨이나 물가 레벨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3개월이 가장 좀 어려운 구간이 될 텐데 조금 긴 시각으로 보면은 내년 뭐 요 정도쯤 되면은 물가는 낮아져 있고 금리도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때문에 뭐 주식을 다 팔고 떠나서 뭐 주가가 더 빠진 상황에서 진입을 하자 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버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너스 되는 계좌를 보면서 버티고 기다리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제에는 일단은 포트폴리오 자체가 약간 견딜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인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한
중요하고 지금 지수든 그 섹터든 개별 주가든 너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많이 빠진 상태만으로도 어떤 트리거가 나타났을 때 급반등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시점이 언제 나올지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한 거죠. 그쵸. 그게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석 달 후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임금 상승률이라든가 렌트비 이런 변수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통 자체가 그 잠깐 동안 단기간 동안 굉장히 아플 수는 있겠지만 견디면은 그만한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3개월 힘든 시간 앞으로도 우리 상무님 함께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슬리 투자자문의 최희로 상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는 저런 게 좋은 것 같아. 가루가 대박으로 파는 거 아니야. 몇 포대 드려요 그러면 세 포대. 원가는 뭔지도 몰라 사실은. 왜냐면 딱 규격 제품 운동하다. 그러면 그거 뭐 가격이 딱 정해져 있잖아 정찰가가. 가루. 원래 그런 장사 돈 많이 버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 뭐 가루나 뭐 곡물 파는 분들은 막 이렇게 대박에다 해가지고 이만큼 해서 많이 드렸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마진이 높다는 뜻이거든 그게. 돼 밑에 보면 이제 싹 바닥에 올라와 있죠. 아니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만큼 이게 원가가 굉장히 싸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는 가루를 좋아해.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3프로 TV의 쇼폼 컨텐츠 쇼츠를 따로 보실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쇼프로 TV라고 있습니다. 근데 쇼프로가 검색이 바로 안 되시면 저희 3프로 TV의 위에 상단 탭에 보면 채널란이 있습니다. 채널란 보시면 쇼폼 컨텐츠 볼 수 있는 채널 안내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다 보면은 약간 아무 생각하기 싫다. 난 그냥 재밌는 거나 계속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실 때 요거 함께 보시면 시간 금방 가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월가의 소식 함께 확인해 봐야겠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위원님 그 네. 밤사이에 발언들 엄청 쏟아졌는데 제가 위원님이 발언. 네. 제가 오늘 발음 많이 안 좋나요? 아니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발언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네. 정리 당연히 해 주셨겠죠? 네, 뭐 정리 대충 했는데요. 이런 것도죠. 발언은 저희가 이미 월요일 날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저희 주말 라이브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입이 열렸기 때문에요. 이번에 최소 15에서 20건의 어떤 회견 네. 그리고 방송 인터뷰, 강연 이런 것들이 쏟아집니다. 네. 그렇지만 아시잖아요. 지난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날 새벽에 연준 의원들이 모여서 상당히 그 파월 의장이 그 당시 무슨 말씀했냐면 다 동의했다고 얘기했어요. 동의했다고요? 다 동의했다고 이렇게 금리 올라가는 다 동의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틀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일주일도 안 돼갖고 그런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다만 점도표에서 보더니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죠. 네, 어떤 분들은 내년에 뭐 더 많이 올린다, 덜 올린다, 조금 올린다 했겠지만 대부분은 내년에 4.6이라는 점도표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한 분만 저 아래쪽에 있었고 19번 중에 6번 저 위에 쫙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얘기 물론 전에는 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 뭐 이런 건 의미가 없겠고 항상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이 과거에는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비교. 네, 비교할 그 돈을 봐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알겠습니다. 시약으로 들어가면 금리는 4% 초근접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오늘 올라갈지 내일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붙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3.98을 갔었습니다. S&P 500은 결국 오늘 6일 연속 떨어졌죠. 6일 연속 떨어진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이것도 뭐 거의 1년 올해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2020년 2월 수준은 지금 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보시면 12월 이후에 지금 사시는 분은 다 물렸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보면 지금 뭐 50%, 60%, 80%, 90%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수는 지금 2020년 12월 이후 그러니까 거의 23개월, 22개월 전으로 지금 돌아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나스닥은 0.25% 반등했지만 저는 이거 브레이크라고 봅니다. 약간 떨어지다가 약간 쉬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하튼 S&P 500과 다우지수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물론 통계로 오늘 또 보여드렸지만 통계일 뿐이지만 중간 선거가 했는 해에는 어찌됐건 저점이 9월 30일이었단 말이죠.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야, 좋겠는데. 이번 주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랬으면 네. 좋겠는데 신뢰도가 지금 떨어져 통계를 있죠. 믿습니다. 네. 너무 믿지 마시고요. 믿고 이번에 싶습니다. 통계가 틀렸잖아요. 역사적으로 처음 깨진 통계가 베어마켓에서 50% 반등하는데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데 어저께 네. 깨졌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통계는 통계를 뿐이라는 건 분명히 다 인지하시고 네.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렸던 대로 오늘 3.98을 넘었었습니다. 잠시요. 그러다가 오늘 3.9695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네. 어떤 무서운 기세를 보이고 있고요. 2년물 금리 약간은 지쳤는지 약간은 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쉴만하죠. 이런 건 다 추세로 보셔야 돼요. 추세로. 너무 가파르잖아요. 네, 추세로 쭉 올라가고 있다. 이게 지금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와 영국이 지금 글로벌 정치 경제에 또 떠오르고 있잖아요. 지금요. 결국 영국, 이탈리아 모두 세력 수상이 됐거나 최로 총리가 되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어찌 됐건 이런 나라들이 각국의 뭐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EU의 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 그렇죠. 돈을 받을 수밖에 없고 뭐 여러 가지 뉴스 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4.7과 4.55 이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신문율. 그러니까 미국보다 상당히 높이 가고 있다는 모습이 되겠죠. 미국 달러는 강보합, 오늘도 약간 떨어지기도 했었지만 결국 오르기도 했었지만 보합 정도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달러의 계속된 강세 행진은 이어지고 있겠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국가들 한 80여 개 국가 단 한 국가도 지금 미국 달러 대비 올라주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제요, 어제 네. 새벽에요. 오늘 뭐 또 다른 모습이죠. 보합이 있으니까 뭐 오른 나라도 있고 떨어진 나라도 있겠지만 어제 새벽엔 그랬었다라는 뜻도.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가 좋지 않은 것은 이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쉽게 해서 유가는 이렇게 떨어졌지만 지금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생각보다 좀 안 내리잖아요. 1,700원, 1,800원 그러니까 대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휘발유 가격이 왜 안 내려갈까요?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환율이 지금 15%, 20% 올랐잖아요. 그에 대한 반응이겠죠. 뭐. 근데 저희가 이제 네. 퇴근길 라이브에서 정유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그게 크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환율이 이렇게 20-30% 올라도 그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너무 많이 아셔갖고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설명했던 워딩이 있었잖아요. 달러다. 하느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다. 지금 바이든도 대놓고 얘기하던데요. 물가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는 건 그 네. 유류 관련된 가격이 소비자들한테 네. 느끼기에는 네. 많이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놓고 내려라. 맞죠? 뭐 예. 항공 관련해서도 너네 마진 얼마인지 공개해라.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압박이 많던데요. 우리나라나 그런 데는 잘 이게 뭐 통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 횡재세 얘기가 나오는 게 거기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들이란 게 뻔하잖아요. 그런 메이저나 이런 애들이 마진율로 먹는 거잖아요. 마진율 몇 퍼센트. 근데 그 금액이 커지면 폭을 먹는 거기 때문에 퍼센트를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다 그냥 퍼센트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류 회사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사업의 인생은 퍼센트입니다. 퍼센트를 대부분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더라도 나눠 먹자 얘기할 거잖아요. 6대4 하나 7대3 할 때 보더라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퍼센트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트를 많이 먹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은행도 퍼센트를 먹는 친구고 그들도 많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비즈니스를 그렇게 왔고 물론 거기서도 나는 조금만 벌겠다고 나서 내리는 사람이 있겠죠. 좋은 분이 있겠지만 퍼센트죠.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도 벌써 2달 전에 좀 신보다 갓보다 더 많이 만드는 게 엑소모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말씀 안 하셔도 검색하면 다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메이저들이 있잖아요. GS 칼텍스 우리나라요. 네. 그리고 현대요. 현대오일뱅크 그리고 SK 뭐 이름이 워낙 바뀌어가지고 이노베이션?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리고 S오일이요. 상상회사는 이번에 상반기 돈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죠. 그들한테 엄청 돈을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도 횡재세 뭐 우리나라 뭐 근처도 못 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유가는 오늘 2%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큰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고, 다만 이제 EU 천연가스가 오늘 또 급반등했어요. 이게 누출 사고 네, 그래갖고 뭐 조사한다 얘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오늘 좀 올라가는 이게 모습입니다.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러시아 쪽에서는 이거 뭐야 누수됐어 누가 그랬어. 그리고 네. 유럽 쪽에서도 이거 네. 누가 그랬어. 네.
미국이라는 얘기도 슬쩍 나오고 미국이 워낙에 이 천연가스에 있어서 최근에 수혜를 좀 봐서 그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영화나 미드 워낙 많이 보신 분들 네. 항상 그런 데가 이슈가 누가 되잖아요. 망가뜨린 걸까요? 모르죠, 그거야. 예.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슈가 있고요. 하여튼 네. 육가 그 천연가스가 좀 반대한 것이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네. 좀 해석을 좀 해주시죠. 맞아요. 오늘 이제 이런 그 맨날 유가나 이런 금리, 달러는 뭐 또 지겹도록 들으셨기 때문에 매일 올라가는 거 오늘 약간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걸 한번 갖고 왔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어저께도 보여드렸잖아요. 향후 12개월 동안의 이익 증가율, 섹터별 이익 증가율과 과거 12개월 동안 이익 증가율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고 에너지가 좋을 수는 있지만 에너지는 엄청 줄어들거나 감익이 지금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사야 되냐는 논란이 많은데 숫자만 보고 12개월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걸 보면. 그리고 지금 어저께도 보면 그런 장 올라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임의 소비재가 증가율이 좀 높게 나오고요. 파이낸스가 좀 좋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헬스케어가 약간 좋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 차에 이런 걸 한번 같이 보시죠.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와 관련된 것은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나옵니다. 미시간 대학이 발표하고 소비자 신뢰 그 컨퍼런스 보드가 하는데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하신다고 보면 돼요. 비즈니스가 좀 잘 될 것 같은지를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비즈니스 컨디션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고용 시장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컨디션과 레이버 마켓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큰 축이 있는데요. 어떤 그런 걸 갖고 컨슈머 컨피던스 소비자 신뢰 지수를 만드는데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번에 개선됐어요. 2개월 연속 이제 개선되면 요겁니다. 그래서 103.6에서 108로 올라섰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만 이제 유가가 하락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놓일 수 있죠. 여튼 그런 것들로 개선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그 조건도 이제 비즈니스 컨디션, 노동시장 모두 현재보다 개선될 것인데 이것도 위에 보면 현재의 컨디션을 얘기합니다. 현재의 컨디션. 그리고 향후에 대한 기대치인데 현재의 컨디션과 상관없이요. 지금 올해도 계속 떨어지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얘기했던 것들이거든요. 익스펙테이션인가 요 기대감입니다. 이거는 현재를 너 현재 비즈니스 어떠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고요. 요거는 향후 6개월 12개월 어떨 것 같니를 물어보는 건데요. 이거 뭐 위에 고점에서 계속 있었는데 요런 계속해서 줄고 또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이 내려갔던 것이 두 달 연속으로 이것도 좀 미래가 좀 개선될 것 같다 얘기하는 거가 특이한 거가 되겠고요. 다음 이제 신규 주택 판매도 증가세도 보여줬고 요거는 이 그림 내구재 주문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내구재 주문이요. 내구재 주문 참고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그 매일매일 쓰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그리고 뭐 세탁기 이런 거 매일 사지 않잖아요. 그런 것. TV.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그런 뭐 그 지게차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농기계 이런 거. 네, 그런 것들이 내구재 주문이 한 번 사갖고 매일 쓰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쓰는. 트랙터 같은.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최근 12개월 동안 중에 8개월이 좋았어요. 근데 요번에도 전월 대비 조금 줄어들었어요. 전월 대비 이제 마이너스가 났는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내구재 중 12개월 중 8개월 중이었는데 요번에 요 약간 노란색을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코어입니다. 코어가 이제 많은 분들이 소비자 물가지에 있을 때 코어만 있는 게 아니라 내구재면도 코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대표적으로 뭐가 빠지냐면 전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전투기 그리고 뭐라 그러죠? 옷에 방탄복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빠집니다. 그래서 방위 산업을 제외하면 상당히 오늘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뭐 증가세는 나오겠지만 약간 그런 걸 슬로우했다 그러면 이건 전월 대비 from primer 전월 대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전히 내구재 주문 좋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금액 기준인가요? 네, 그런 것도 있죠. 당연히 금액 기준이죠. 그래서 내구재 주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를 들어 저는 이제 해석을 자동차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동차라고. 왜냐하면 그게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는 저는 그 자동차를 좀 살 일이 없으니까 좀 몰랐는데 저는 자동차 주문이 빨라질 거라고
대기 시간이 줄 거라고 미국에서 분명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라 또 좀 그렇지 않다네요. 네. 우리나라 요즘 포스코에 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요즘 또 늘어진다고 난리 난 모양이에요. 폐광 지금. 쪽에 있어 수급이 안 좋아져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 약간 또 예외지만 전체적으로 자동차라고 보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흐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단기간에 이것 때문에 뭐 자동차가 올란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지금 네. 상황이. 그리고 앞서 최일호 상무도 3개월은 좀 쉬어야 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당장 뭐 어떤 주식을 하더라도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런 흐름 정도는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가운데 여행 관련해서 크루즈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빛을 이제 드디어 보는 건가요? 뽑지요 더 이제 봐야 될지는 다들 모르겠어요. 뭐 오픈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는 따로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어제 새벽에는 카지노 주식들이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마카오로 갈 수 있게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올라갔고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오늘은 이제 캐나다가 10월 1일자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여행 제한을 모두 없애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밴쿠버면 밴쿠버 이런 쪽에서 사람들이 들렸다 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비행기 큰 하부 보면 이제 알래스카 가는 사람도 당연히 그러고 들렸다가 거기 통해 갖고 데려갖고 이제 하와이로 갖고 쭉 멀리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막아 쉽지 않았었는데 이걸 네. 열어놨다는 거죠. 다만 이런 뭐 좋을 수 있지만 그 카니발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지금 증자를 추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표된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 뉴스는 분명히 좋았지만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런 상황이 내부적으로. 녹록하지 않다. 자금 측에서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수차례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도 전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증자, 그러니까 자금을 확보하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건 뭐 수차례 여러분들 꼼빵 검색하면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익스피디아 같은 건 아래쪽인데 익스피디아는 다 여러분들 여행 관련해서 뭐 그 항공권이나 예약 호텔, 사이트? 뭐 자동차 이런 거 다 예약하시는 렌트? 그런 사이트들인데요.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는 2.3% 지금 반등했고요. 메리아도 1.8% 움직였지만 워낙 이런 거 갖고 지금 뭐 회복하냐 이렇게 많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다 그러면 저는 뭐 지금은 아직은 모른다. 아직은 쉽지 않다. 네. 전체적인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자동차주들 어제 이슈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루시드, 테슬라, 네네. 포드. 네, 루시드는 또 한 곳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의견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네. 오른 것이 좀 있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주가 오른 것도 있지만 테슬라는 아마 가장 큰 관심 아마 지난 주에는 역시 그 FOMC가 있었고 이번 주에는 물론 PC도 있죠. 개인 소비 지출하면 금요일날 나오잖아요. 30일 날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 중에 가장 큰 관심은 아시죠? 로봇? 네, ARD. AI데이. ARD가 우리나라 시간을 10월 1일 날 네. 새벽에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9월 30일 날 오후하니까 우리나라 10월 1일 날 새벽이니까 10월 1일 노는 날이잖아요. 토요일인가요? 네. 아마 제가 봤을 때 그거 보시는 분 엄청 많을 것 같고 실시간으로. 실시간 보시는 분 많을 것 같고 그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테슬라 전문으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동시통역 엄청 많이 하는데 지금. 그래서 그 유명한 분들 몇 분 있어요. 미국에서 계신 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 그 두세 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아마 제가 그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기회를 놓칠 수 없죠. 그래서 아마 동시통역이라보다는 보시면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겠죠. 뭐 전문 동시통역사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본인이 다 들으시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그분들의 수준이 그냥 보통 증권사에 그런 계신 분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AI나 이런 때 정말 확실히 안 분이 있잖아요.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이. 네,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는 배터리 데이 때도 한번 본 적 있고 AI 작년인가 봤거든요. 수준이 다릅니다, 수준이. 진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다 아시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많을 것 같은데 여튼 테슬라는 그런 것들이 이번 주 있었죠. 지금 보니까 로이터에서 네. 이걸 약간 폄하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좀 기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월가 네. 전문가들이 테슬라의 이번 AI 데이 때 인간형 로봇 그 옵티머스 공개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 제품이라기보다는 네. 주가 부양용 테마에 좀 가깝다고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네요. 어쨌든 주가 오르는데 좀 도움 된다는 그게 이제 거잖아요. 작년에는 사람이 났잖아요. 보신 기억나시죠?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로봇가 이렇게 나서 뭐 춤췄잖아요. 쓰고, 네. 춤췄는데 누구나 보더라도 저 사람이란 걸 알았는데 네. 요번에 이제 보여준다는 실제로. 네, 보여준다는 건데
그건 뭐 제가 뭐 그 드릴 말씀은 아니고 네. 그 저는 이제 테슬라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런 걸 좋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약간의 뭐 부자연스러울 수 있죠. 매우 부자연스럽겠죠. 부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 영화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많이 영화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 영화들 워낙 많잖아요. 네. 사람이랑 구분하지도 못하는 거가 있으면 그게 영화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기대하는 건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로봇이란 것들이요. 그러니까 물론 이미 여기에 그 테슬라의 공장에 로봇들이 다 뭐 하고 그런 이제 그런 기계식의 로봇 같은 거 있죠. 로봇팔 예, 뭐 이런 로봇팔 이런 것들인데요. 가장 여러분들이 제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로봇가 뭐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로봇 청소기 같은 거 많이들 이미 쓰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시고 네.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이로봇이라는 게 회사가 있을 정도고 뭐 그러고요. 그게 뭐 아마존 넘어간다 뭐 그랬잖아요. 지금 지분 받고 그랬는데요. 보시면 제가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한번 우체국에 한번 예전에 몇 년 전에 가다가 본 적이 있어요. 뭐 물건을 픽하러 네. 갔었는데 거기 보니까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경우는 정말 자동으로 로봇도 아니죠. 그냥 보고 인식하고 QR 코드 인식하고 탁탁탁 매분되는 거 많이 돼 있잖아. 사람이 하던 거. 모르겠습니다. 쿠팡도 전 많이 돼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쿠팡에. 네, 쿠팡에 뭐 이슈가 많지만 쿠팡에도 상당 부분이 분류 같은 게 잘 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찾아보세요. 아마존의 로봇 있죠.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니면서 짐 싣고 올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게 한 7, 8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보면 1000대, 2000대였는데 지금 아마존의 그런 로봇, 그런 인간형 로봇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건을 하고 창고하고 분류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영상 많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추세적으로 봤는데 거의 20만 대, 30만 대 수준인데 지금 활용도가. 그래서 그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내일 AI 데이 때 갑자기 딴 얘기를 해드리지만 AI 데이의 그런 제품의 그런 월가에서 비판하는 거 분명히 일가 있겠죠. 그리고 언제 로봇 택시가 되느냐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겁니다. 현실성 없다 얘기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테슬라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기고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의 그런 로봇 택시나 그런 의미는 현실화가 언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나 그거의 방향성이죠. 그래서 뭐 제가 마침 그 앞서 좀 말이 나온 게 말씀드리면 다음 주 말에 저희가 그 투자공간 7차 세미나를 합니다. 네. 올해 이제 마지막 세미나인데요. 또 할 시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 그때 이제 우리 최로 상무도 나오지만 저도 이제 그 내년 후년까지 해서 새로운 어떤 트렌드나 소비 변화 이런 거를 대여섯 가지를 저희가 추리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AI가 들어갑니다. AI. 예. 그래서 그래도 저희도 막 조사하다가 보니까 아마존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뭐 단기적인 주가 시세가 아니라 장기적인 그런 흐름에서 로봇이나 그런 AI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거다. 네. 당장 주가로 자꾸만 주가로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의 진짜 큰 변화를 보시면 이번에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의 AI 데이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마지막으로 연은 총재들의 발언 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표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한 분이 미네아폴리스의 연방은행 총재거든요. 인플레이션의 하락이 뚜렷하게 확인될 때까지는 통화 긴축의 정책을 타이트하게 유지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상당히 이제 엄숙한 얘기를 한 거죠. 쉽게 보면 듣기 싫은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분의 여러분 구글의 뉴스나 이런 데 검색해 보세요. 딱 뭐라고 치시냐면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까지 구글에 치시고 뉴스 항목을 찍고 선택만 하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워딩 자체가 지난 8월 달에 FOMC 열린 다음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때는 무슨 얘기 했냐면 FOMC 발표 이후에 주가 하루 오르다가 그다음에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요. 여러분 들으시면 저도 속상하지만 주가 떨어져서 기분 좋다는 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왜? 주가 떨어지는 면에서 사람들한테 연방 그 FOMC의 의지를 확인해 줬다는 얘기. 그런 얘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분들이 말을 한마디 한마디 따라서 흥분할 것도 없다. 욕할 것도 없다. 다만 그들의 시각이 지난주의 시각과 전혀 다른 말로 나오긴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반면에 근데 찰스 에반스 총재는 약간 유화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분이 얘기 났을 때 주가 약간 반등하기도 했지만 이분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그 방향성에서 다르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랑 똑같습니다. 다만 125bp를 올리니 100pp 정도 올려더라도 충분하다라는 정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세가 이렇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사실 지금 뭐 좋은 이야기를 할 거라는 기대감은 넣어두는 게 좋겠지만 네네. 뭐 크게 다르진 않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없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화면 보여드리면 그래서 7차 세미나를 다음 주 토요일 날 하거든요. 네. 부사장님 저 최로 상무 나오니까 관심 있으시면 저희 미주미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 주식이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이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벌써 7시 26분이 넘어가는 시각이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는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